45문장 영어 강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동사 패턴에 대해서 영어의 동사 패턴이 아마도 6또는 8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동사 패턴 중에서 동사와 전치사의 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어하고 비교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 동사라는 부분이 음, 한국어에서는 서술어가 되는 거고 영어에서는 어, 주요 허리 또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동사와 영어의 동사는 역할 부분이 상당히 좀 다르다. 의미는 뭐 같겠지만 위치도 다르고 좀 패턴도 다르고 한국어는 서술어 형태로 사용이 되니까 사실은 동사 단어만 알아도 나머지는 앞부분에 이제 사용되는 조사와 그 동사와 연결되는 어미 변화 정도만 알면 끝. 하지만 영어는 동사에 다양한 패턴이 있다. 그런 큰 패턴 중에 예를 들어서 동사, 목적어, pay money, record money, make project, play computer games 이런 형태의 어떤 패턴도 있고 apologize, to focus on, cheat on 여러 가지 이거 플러스해서 분사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take off 이런 put on, 음, take out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동사, 목적어, 전치사의 어떤 하나의 묶음형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 accuse someone of, blame someone for 이런 식의 어떤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나 동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오는 패턴이 있고, 이것도 동사의 그 여러 가지 패턴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전치사가 인발브가 되는 패턴은 요거 2번하고 3번 정도가 되는 거죠. 그거의 분사, 뭐, 아웃 같은 게 붙어서 사용된 업, 아웃, 이런 게 이제 또 있고, 그런 동사의 패턴들이 있다. 그 패턴을 이해를 하면 영어의 브릿지, 허리, 다리를 아는 거니까 영어가 좀 표현을 다양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어는 조사 중심, 영어는 전치사 중심이다. 그거 볼 수 있는데, 한국 전치사의 의미가 한국어로 표현이 될 때는 조사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어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예를 들어서, 우야여라든지, 뭐 때문에라든지,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단어로서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독립부사 형태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조사에게, 뭐 이런 것은 전치사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데, 한국어에는 전치사가 있냐? 전치사가 그냥 단어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치사를 딱히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어의 특징은 초성, 중성, 종성이 오는 단어 구조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전치사는 그 초성, 중성, 종성이 오는 하나로 컨비네이션 하는 거에는 전치사가 잘 안 사용이 되고 영어나 뭐 베트남어 같은 경우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같은 쉽게 말하면 알파벳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되는 그런 것에는 전치사가 좀 있지 않은 차이점이 있다. focus to something, focus on something 다 가능하겠죠.
터칭.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어를 공부할 때 단어를 일부러 외울 필요는 없다. 하지만 늘상 표현되는 것을 내가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 그 표현을 아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어,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썼다. 기억, 그 다음에 표현. 이렇게 가는 거죠. 기억한 걸 표현하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외우는 암기의 과정까지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암기에 몰입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기억력과 암기력은 차이가 있는 거죠. 기억이라는 거는 내가 얘를 어디서 봤지라는 걸 떠올리는 거고, 암기는 말 그대로 그냥 보캐블러리 리스트 해가지고 암기하는 거니까, 암기는 암기는 재미가 없고, 기억은 나름대로 어떤 어, 흥미, 관심을 갖다 보면은 좀 기억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암기보단 기억. 이렇게 되는 거죠. The objected to the proposal. 그는 그 제안을 반대했다. 이런 문장인데, 영어 동사 패턴도 중요하지만 명사 패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어에서는. 그, 그는 제안을 반대했다. 제안에 반대했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한국어로는 The proposal을 그 제안에라고도 할 수도 있을 수 있고, 음, 또는 그냥 제안에 반대했다로 표현해도 한국어에서의 이그저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시 대명사가 되니까 이그저. 한국어는 단순하다. 그런 표현적인 측면에서 영어는 그 동사도 object to 이렇게 그룹져서 하나가 세트로 돼 있고 proposal이라는 표현 자체도 예를 들어서 proposal이 예를 들어서 음, 추상적인 어떤 명사가 왔다라고 한다면 그 단어를 그냥 한 단어를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proposal도 하나의 세트 개념으로 된다. 예를 들어서 어, a proposal, the proposal, proposals 또는 예를 들어서 음, conception 정도 하면 추상명사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런 표현들 같은 경우가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올 수가 있다. 음, 영어는 동사와 전치사가 컨비네이션, 합쳐지는 의미 파악을 좀 하면 동사 부분을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 동사가 문장의 허리 또는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장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 예로 방향 도달 반응에는 to를 쓴다거나 접촉 집중 의존에는 on을 쓴다거나 목적 이유 대가에는 for를 쓴다거나 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를 써야 된다. 동사 플러스 전치사 형태가 나온다. 이런 거죠. to 아까 방향 도달 반응이라고 했는데
apologize to, object to, belong to, adapt to, listen to, react to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한국어에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전부 조사와 연결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to를 기준으로는 at to 같은 경우에는 from 등은 어, 한국어에서 조사와 연결되는 컨비네이션을 갖는다. 뭐뭐에게 사과하다 to, 반대하다 to, 속하다 belong to, 적응하다 adapt to, 듣다 listen to. 듣다에서 listen to가 to에서 뭐뭐를 듣다 이렇게 되지만 만약에 내용을 듣다라고 표현을 할 때 예를 들어서 hear her, her singing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hear 듣다가 어떤 내용을 들어가니까 그냥 바로 동사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떤 차이점. react 뭐뭐에 반응하다. 또 오는 마찬가지인데 접촉 집중 역시나 온이 나와 그러니까 동사와 전치사 온의 컨비네이션. 또 이디엄 수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 애들이 한국어로 변환을 했을 때는 지금도 뭐뭐에 또는 뭐뭐를 또는 어, B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조사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물론 이제 영어는 영어로 사용이 되니까 이제 공부 자체는 영어로 하되 비교해서 만약에 그 공부한다 그러면 어, 의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어, 표현이 낫지 않을까. 그럼 예를 들어서 영어 단어를 동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는 알겠어요. 그러면 동사에 전치사를 넣을지 그리고 어떤 전치사를 넣을지 그러니까 동사에 전치사를 넣을 건가 안 넣을 건가 이 둘 중에 하나 넣어야 된다 하면 어떤 걸 넣을 건가 선택 그게 동사의 패턴이 되는 이디엄 수거가 되는 거고 하나의 동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조금 틀린다라고 했을 때는 확연하게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 물론 의미 자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틀린 부분을 빨리 고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아, 그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표현하는 게 좀 유리하다. 그래서 내가 표현을 해보고 이런 수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 동사의 패턴들은 요즘 AI나 이런 걸 해서 내가 표현한 것을 좀 잘 고쳐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비교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틀렸으면 맞은 내용이 나오면 자극이 좀 빨리 와요. 그 자극이. 이건 틀렸네. 이게 맞구나. 이렇게. 맞은 건 그냥 오케이, 맞은 거고. 왜냐하면 내가 표현한 내용은 알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어쨌든. 꼭, 어,
목적 이유 대가가 for라고 돼 있는데, prepare for라든지 pay for, 어, 예를 들어서 pay for the ticket, 티켓 값을 지불하다. 이렇게 되는데, 음,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prepare for the seminar, the forum 이렇게 얘기한다면 포럼을 준비하다. 음, prepare 준비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준비하는 어떤 그 포럼이라고 하면 하나의 그 행사, 이벤트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뭐 prepare for the test, the exam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어떤 이벤트에 대한 내용을 토가 조사을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부분이네. 그다음에 그 특이하게 apologize for 뭐뭐 때문에 사과하다, 뭐뭐로 사과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I apologized for the delay or the mistake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다. 그러면 한국어로 표현했을 때 실수 때문에 사과했다 또는 실수로 사과했다. 한국어에서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로라고 얘기하면 로는 조사가 되고 때문에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 때문에라는 거는 음, 하나의 그 한국어로는 단어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하다라는 동사가 있고 때문에는 한국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어 문법에서 봤을 때는 음, 이유 이유로 어, 예를 들어서 실수라는 이유로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때문에 명사 조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유 이유로 사과했다. 전혀 둘이 어울리지 않는 거죠.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문장과 문장에서는. 왜냐하면 직역한다라는 그 부분에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뭐냐면 apologize for the mistake 어, 실수 때문에 사과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두 개의 어떤 단어 문장 영어 문장과 한국어 문장의 의미 전달은 똑같이 가지만 그거의 그 쉽게 말하면 트랜슬레이션 하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word by word로서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수를 우에 사과했다. 이건 좀 이상한 거고. 어쨌든 한국어로는 실수 때문에 사과했다라고 표현해주고 때문에라는 말이 결국에는 포가 때문에냐 그렇게 단어로서 연결이 매칭이 쉽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냥 영어 단어는 동사형의 그룹이 있는 거고 한국어의 서술어 동사 표현은 그 내용을 전달할 때 적절하게 쓰이는 단어 표현이 있는 거니까 서로 두 개를 apologize for와 때문에 사과하다라는 거를 비교할 때는 어, 조금 이질적이다, 다르다. 단순히 그냥 전치사를 조사로만 바꾼다 그러면 그냥 어차피 전치사도 의미 전달, 조사도 그냥 연결 이렇게 되니까 쉽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때문에 뭐 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조금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thank A for B. B에 대해서 A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면 for라는 것을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면 한국어로서 내용을 전달할 때는 뭐뭐에 대해 이래서 대하여 라는 내용을 전달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다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서 리뷰하는 내용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 동사와 영어는 동사와 전치사가 하나의 세트가 돼서 영어 문장에서의 그 허리 또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라는 거죠. 그거에 익숙해지자. 그거를 그런 표현들을 알자. 한국어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문장의 특징을 알고 그냥 우리가 그 문장을 기억해서 활용하고 틀리면 고쳐서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얘를 암기하듯이 하게 외우면 어렵죠. 복잡하고. 왜냐하면 한국어는 전혀 의미가 다르니까. apologize to somebody, apologize for the reason. I apologize to her for being late. 예를 들어서 늦어서라고 얘기하면 늦다에다가 이유를 나타내는 아서 어서의 그 어떻게 뭐 어미? 또 조사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데 어미인 거죠. 그러면 늦어서라고 한 단어로 표현이 된 거예요. For being late. 영어에서는 세 단어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녀에게 사과했다는 뭐뭐에게 사과하잖아. apologize to는 똑같이 가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어에서의 그 한 단어 늦었기 때문에 equal 늦어서 for being late 이때는 한국어가 한 단어로 쉽게 전달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유니까 늦어서 음 object to 반대하다 agree with 뭐뭐에 동의하다 agree to 뭐뭐에게 동의하다 이게 이제 내용상의 그 의미가 좀 다른 거죠. 한국어 머리, 영어 머리가 좀 다르고 그건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영어는 동사의 패턴이 좀 더 강조가 되는 거고, 동사 그룹이 있는 거고, 한국어는 단순히 뭐만 있다? 서술어가 있는데, 서술어에 명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등등,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한국어의 서술어, 한국어의 동사는 심플한 거죠. 주로 이제 조사나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니까. 근데 영어의 그 동사는 한 8가지 정도의 패턴이 있으니까 그 패턴을 알면 훨씬 더 영어가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7개의 무지개 색깔이 있다 그러면은 그 무지개 색깔을 알면은 전체를 아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 가지 색깔만 있다. 뭐 하늘은 푸르다. 그러면 한 가지 색깔만 알면 되는 거고. 근데 막 7개의 색깔이 있는데 7개의 색깔 전체를 색이라는 걸 기준으로 보면 무지개라는 하나인데 그 무지개 안에는 빨주, 노초, 파남, 복 이렇게 7개가 있으니까 7개를 구분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 7가지 색깔을 또 이해하고 전체 무지개도 이해하니까 쉽게 전체가 닿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 있어서의 동사 패턴을 아는 것은 영어를 진짜 쉽게 내 걸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다. 30개 필수 패턴 한 장 요약이라고 했는데 30개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to, on, for를 이용한 그 동사 패턴이에요. 전치사. reaction, direction, apologize to, complain about, appeal to, belong to, object to, adapt to, react to.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on을 쓸 때는 어떤 집중 또는 뭔가 접촉하는 on의 어떤 의미가 조금 있는 거고, on 하나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의미 나왔네. 그러면 약간 AI가 조금 뭔가 있네요. Depend on, insist on, congratulate on, focus on, concentrate on, invest in on, in, at, to. 뭘 써야 되는지는 내가 그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사용하면 된다. 이게 맞냐 틀리냐는 다음 문제다. Wait for, pay for, prepare for, apply for, shoot for, blame for. with도 있고 from도 있고 많죠. 또 of도 있고 아주 전치사가 다양하니까 눈으로만 보면 절대 들지 않는다. 보고 듣고 사용하고. 음, 뭐 그건 이제 활용을 요즘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영어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길이 많으니까 대신 영어에 대한 어떤 패턴을 알고서 이렇게 하면 좋다. 동사 패턴은 암기가 아니라 감각. 암기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자. 오늘 배운 전치사의 방향 감각이 단순히 영어 문법을 듣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동사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합하세요.